안녕하십니까.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여러분, 볼 한쪽이 갑자기 퉁퉁 붓는다면 단순 염증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균이 뇌로 들어가면 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염증 수치가 87가지 치솟았고, 의료진은 세균이 뇌로 침투하거나 혈관으로 들어가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질환은 우리가 흔히 볼거리라고 부르는 이하선염입니다. 특히 성인에게 발생하는 세균성 이하선염은 단순한 염증이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에 따르면 세균성 이하선염 환자의 약 15%가 심각한 합병증을 경험하며 이 중 3%는 뇌수막염으로 진행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는 치료받지 않은 급성 세균성 이하선염 환자에서 경부 심부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2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선은 귀 아래쪽 턱뼈 근처에 위치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침샘입니다. 하루에 약 1000에서 1500ml의 침을 생산하는 이 기관이 감염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의학 고전인 동의보감에서도 이하선 부위의 종창을 발이라 하여 풍열독의 침범으로 보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독이 내부로 들어가 위독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균성 이하선염의 주요 원인균은 황색 포도상구균과 연쇄상구균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은 성인 세균성 이하선염 환자 230명을 분석한 결과 62%에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28%에서 연쇄상구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균들은 평소 구강 내에 존재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침샘으로 역류하며 감염을 일으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탈수 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분 섭취량이 1000ml 미만인 고령자는 정상 수분 섭취자보다 이하선염 발생 위험이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침 분비가 감소하면 구강 내 세균이 씻겨 나가지 않고 침샘으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수술 후 금식 상태의 환자나 중환자실 환자에서 급성 이하선염 발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염증 수치는 질병의 심각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CRP라고 하는 시반응 단백 수치는 정상적으로 10 미만이어야 하는데 급성 세균 감염 시에는 100을 넘어 200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환자의 초기 염증 수치 87은 중등도에서 중증 감염을 의미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통해 사흘 만에 27으로, 나흘 만에 15으로, 닷새 만에 10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감염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감염내과 교수진은 침샘 감염에서 염증 수치가 50 이상이면 농양 형성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양은 고름 주머니로, 항생제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외과적 배농이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농양이 터지면 주변 조직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경부 근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 침투는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이하선 주변에는 안면신경과 경정맥이 지나가며 해면정맥동으로 연결되는 혈관 경로가 있습니다. 세균이 이 경로를 타고 두개강 내로 들어가면 뇌수막염이나 뇌농양을 형성합니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신경감염 연구팀은 이하선염에서 시작된 뇌수막염의 사망률이 약 15%에 달하며 생존자 중 30%가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는다고 보고했습니다. 폐혈증 역시 생명을 위협합니다.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면 전신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혈압이 떨어지며 장기 기능이 저하됩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폐혈증 쇼크 환자의 사망률은 30에서 40%에 이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만성 신부전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사망률이 50%를 넘습니다. 진단은 임상 증상과 영상 검사, 혈액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초음파 검사는 침샘의 부종과 농양 형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1차 검사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초음파의 민감도는 85%, 특이도는 92%로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입니다. CT나 MRI는 더 정밀한 평가가 필요할 때 시행하며 농양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주변 조직으로의 확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적절한 항생제 선택입니다. 초기에는 광범위 항생제를 정맥 주사로 투여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감염내과 지침에 따르면 세팔로스포린 계열이나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 메트로니다졸을 경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면 원인균에 맞춰 항생제를 조정합니다. 항생제 치료 기간은 보통 7일에서 14일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서는 항생제를 최소 7일 이상 사용했을 때 재발률이 5% 미만이었지만 5일 미만으로 중단한 경우 재발률이 25%로 증가했습니다. 염증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상화될 때까지 치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술은 농양이 형성되었거나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필요합니다. 전신 마취하에 농양을 절개하여 배농하고 괴사된 조직을 제거합니다. 도쿄대학 이비인후과 연구팀의 2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농양 형성 후 48시간 이내에 수술한 경우 합병증 발생률이 8%였지만 7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35%로 급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 전 염증 조절입니다. 염증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수술하면 출혈 위험이 높고 조직이 잘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로 염증 수치를 10 이하로 낮춘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닷새간 항생제 치료 후 염증이 안정화되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한의학적 접근도 보조 치료로 활용됩니다. 경희대 한의대 연구팀은 청열해독 효능이 있는 연교패독산이 항생제 치료와 병행했을 때 염증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침 치료로 안면부 혈자리를 자극하면 침샘 혈류가 개선되어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성인은 하루 2000에서 2500ml, 고령자는 최소 1500ml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도쿄의과 치과대학 연구에서는 식사 때마다 물 200ml를 마시고 2시간마다 100ml씩 마시는 습관이 침샘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강 위생 관리도 필수입니다. 하루 3번 3분 이상 양치질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석을 제거해야 합니다. 연세대 치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하선염 발생 위험이 60% 낮았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하루 1000mg, 비타민 D는 2000IU, 아연은 15mg 섭취가 권장됩니다. 서울대 의대 면역학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영양소가 면역세포 기능을 활성화하여 세균 감염 저항력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침 분비를 촉진하는 생활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 충분히 씹는 것만으로도 침샘이 자극됩니다. 일본 구강보건협회는 한 입에 30번 이상 씹기를 권장합니다. 무설탕 껌을 씹거나 레몬 조각을 입에 머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타액의 당 함량이 높아져 세균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환자는 6 미만인 환자보다 침샘 감염 위험이 4배 높습니다. 고령자는 더욱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약물 복용도 많아져 구강 건조증이 흔합니다. 국립노인병원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구강 건조를 경험하며 이들의 이하선염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볼이 부으면서 열이 나거나 입을 벌리기 어렵거나 삼키기 힘들거나 고름이 보인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목이 뻣뻣해지거나 의식이 혼미해진다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하므로 즉각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예후는 조기 치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 완치됩니다. 하지만 3일 이상 방치하면 합병증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병원 15년 추적 연구에서는 조기 치료군의 완치율이 98%였지만 지연 치료군은 72%에 그쳤습니다. 재발 예방도 중요합니다. 한 번 이하선염을 겪은 사람은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맥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재발률은 첫 1년 내 15%, 5년 내 30%입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완치 후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구강 위생 관리를 지속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볼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질환이 아닙니다. 세균이 뇌나 혈관으로 침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소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입안을 청결히 하며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